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2, 3차 단체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현장 여론조사위원회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모비스위원회 단체 교섭 상견례가 진행됐습니다. 현대차 지부 특별기획방송 명왕성의 인생 1편이 방영됩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강민경입니다. 2020년 단체 협상이 노사 상견례와 경영 설명회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속도감을 내며 빠르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회사 측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조합원들에게 양보만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노동하는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인데도 말이죠. 지난 출정식에서 투쟁사를 한 이상수 지부장은 진정한 현대자동차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며 오만 조합원들이 당당하게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율적 현장 권력을 만드는 것을 20년 단체 협상을 통해 쟁취,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대차를 만들고 근간을 이루어온 현장의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이번 교섭을 통해 심어주겠다는 이상수 지부장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지부 한 곳으로 그 힘을 모아 기필코 승리하는 단체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힘찬 기운 보여주시길 바라며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2, 3차 20년 단체 교섭이 본관 동행룸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부는 빠른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관례에 따라 경영 설명회를 실시하며 현 시국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상수 지부장은 지난 2, 3차 교섭 이후에도 사측이 경제 위기를 핑계로 불성실한 교섭에 임한다면 이번 협상은 무의미함을 밝히며 조합원의 희생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막고 공장을 정상 가동시킨 것에 대한 사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지부 교섭위원들은 소모적인 협상이 아닌 짧고 선 굵은 교섭으로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현장 여론조사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임금 협상 요구안 설명과 함께 임금 개선 협의체 운영안 및 향후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20일에는 설문조사 내용 정리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속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현장 여론 설문조사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 2020년 모비스위원회 단체 교섭 상견례가 진행됐습니다. 모비스위원회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 요구안을 바탕으로 20년 단체 교섭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단체 교섭에서 현대차 지부는 모비스위원회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정년퇴직을 해도 혹시 여기 회사에 일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반원들하고 같이 그냥 뭐 평생을 일하고 있습니다. 37년 6개월인가 다녔으면은 이제 좀 쉬지요. 그때 퇴직하고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식당 아니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좀 힘들고 이런데
저는 자동차 재직 중이고 5공장이고만 전병이 됩니다. 예,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저는 퇴직할 때는 2공장 도장 2부에 근무했습니다. 이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퇴직한 지 2010년도 퇴직을 했고요. 5공장 도장부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27년 동안 다니다가 18년 12월 31일부터 정년퇴직한 곽윤근입니다. 지금은 그룹장에 제가 반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저는 마음은 30대고 몸은 40대예요. 예. 그리고 지금 나이는 한갑 나이입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올 연말 되면 정년퇴직할 나이인데 그래서 저는 뭐 참 재밌게 그리 이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 우리 특히 버스 공장에는 그 일이 없어가지고 뭐 조기 퇴근도 많았고 그 당시에 뭐 비 오면은 조기 퇴근 해가지고 우리 형님들하고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뭐 조던 끓여 먹는 기억도 나고. 저는 그저 입사하고 퇴직할 때 보면 회사 인원이 10배 커졌어요. 제가 입사할 때는 77년 5월에 하면은 4,000명인가 4,500명인데 내가 저 정년퇴직할 당시는 4만 명이었어요. 10배예요. 그때 제가 그 생활하면서 참 좋았는데 근무 기간은 89년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2010년까지 일을 다녔으니까요. 다니고 또 그 테두리에서는 여성분들이 식당에는 좀 많았어요. 어머님도 식당으로 갔죠? 예, 식당으로 갔기 때문에 식당에서 하다가 뭐 동료들도 잘하고 해서 잘 견디고 이랬는데 또 뭐 청탁을 들어왔으니까 가야 돼서 그래 이제 축구단에 가서 있다가 뭐 오자마자 저거 됐어. 정년 저거를 돼가지고 노란 봉투 받아갖고 으쌰으쌰 하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이제 여기까지 왔고 퇴직도 잘했고. 조합이 처음에 생길 때는 그때 이 그림도 그리 나왔어요. 멸치가 크게 이리 나오면은 고래가 못 잡아먹는데 또 한 개거든 잡아먹긴다고 그래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왔어요. 노동자비 없었다. 지금 내가 근무하는 시절에 없었다면은 어땠을까요? 엉망진창이죠. 공장이 없으시면 우리 지금 조합원이 5만 치고 그 몰라 한 3만 명이 남아 있겠죠. 예. 그 회사 마음대로 치니까. 예. 지금 어디 뭐 다른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뭐 희망 퇴직 받고 이래도 실제 어려워서 받는 게 아니고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조합이 잘하든 뭐하든 무조건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고 노동조합 교육은 우리 반은 50명인데 100% 나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실제로 기댈 때는 노동조합뿐입니다. 예. 어려울 때는 노동조합이 우리를 도와주고 해주지 회사에서는 가감하게 쳐버려요. 예. 그 노동조합이 꼭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은 정년이 있겠습니까? 그 노동조합 덕분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단체 협약도 이게 지켜주는 게 바로 이거 노동조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이 엄청 좋아졌어요. 야, 국회 축소판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장별로 그게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돼요. 물론 저는 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란 건 제일 중요한 게 그 믿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다음에 무슨 말해도 못 믿는다고. 그렇게는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에서 뭐 어디 저번 출마하고 그럴 때 그 공약 있잖아요. 공식 우리 오만 조합원의 공식적인 약속을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공약 사항을 좀 지켜줬으면 실천해주고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합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조합에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요. 조직이 있는데 보면은 자기 조직 아니면은 막 흔들라는 그런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뭐 자기 너무 조직이라도 선거에 졌으면은 수긍하고 그게 저 잘못된 길은 또 인도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조직이 많잖아요, 조직이. 그 조직이 많은데 실제로 그만 자기 조직 아니 뭐 모든 걸 핑계 칠라 그러고 자기 조직에서 무조건 저 수장이 돼야 되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각 조직에서도 실제로 어느 조직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든 간에 집행부 이게 일이 옳다 그러면 그 함께 공조를 해줘야 되고.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던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감내하던 민중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현장에서 안전한 환경 속 구슬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동지들의 모습에서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내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를 또 다른 기회의 수단으로 사용해 조합원들에게 다가서기보다는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싸우며 품질 문제로 현장이 소란스런 지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격려 지금 코로나19와 단체 교섭의 이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지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현대차 지부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